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IRP라는 개인행 퇴직연금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쟁이들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군인, 그다음 사립학교 교원 등 한 78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노후 대비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KB하나은행의 고재필 PB팀장과 함께 IRP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노후를 대비하는 그 연금 상품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노후 대비 연금 상품이다라고 하면 은퇴 후에 나의 노후에 대비를 해서 내가 알아서 적립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연금 상품이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금을 30년 동안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목적이 노후 자금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후 자금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노후 대비 상품 중에 세제 혜택이 있다던가 이런 상품들을 추려서 우리가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라고 사실 통용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연금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요. 퇴직연금 계좌는 우리의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 퇴직연금 안에 내가 내 돈을 넣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같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을 퇴직연금 IRP라고 부릅니다. 해서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IRP 이 두 가지 상품을 노후 대비 연금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개인행 IRP의 그 가입 대상자가 아까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들 그거는 어떻게 어느 주로 가입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퇴직연금 IRP는 기존에 근로자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사업장, 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퇴직연금 IRP를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26일서부터 요게 가입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연금을 도입을 안 한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가입을 못 하셨었거든요.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군인, 공무원 이러신 분들까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대폭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은행에 갈 때 뭐 서류 같은 걸 들고 가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서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뭐 그 중에서 제일 띄기 쉬운 것들이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특히 이 상품에 그 세금 혜택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제 혜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제 혜택, 이게 연금 상품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은 지금 두 가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납입했을 때, 그다음에 납입금이 운용이 됐을 때, 그다음에 운용이 되고 나서 내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혜택은 첫 번째 우리가 납입을 할 때입니다. 납입을 할 때는요. 납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계좌에 내가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내 돈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어느 정도로 주냐면요.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5,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보신 분은 납입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해드리고요. 근로소득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16.5%를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연간 700만 원을 납입을 하셔서 13.2%의 세액 공제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약 9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돈 효과가. 내받는 예. 거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적립한 돈이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연 13.2%의 비과세 상품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운용할 때 또 혜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서 금융상품의 만기 때 이자를 받으면 15.4%의 세금을 국가에다 내고 나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걸 이제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할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띱니다. 안 띄는데 이게 끝까지 안 띄느냐는 아니고요. 연금 지급 시까지 이연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요. 기존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15.4%를. 그런데 15.4% 이자를 안 냅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3.3%에서 5.5%까지 저율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은 굉장히 세 단계에 걸쳐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있지만 네.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도 개인이 네. 이제 자기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어떤 상품 운영 방식이 네. 있습니까? 퇴직연금 IRP는 우리가 흔히 은행 가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정기적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정기적금은 내가 3년 만기 정기적금을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 연간 2% 이자를 만기 때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IRP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간 700만 원까지 이렇게 쭉 납입을 하시면 그 돈이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네. 바구니에 들어가고 나면요 그 바구니에 모인 돈을 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상품에 운용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상품에 운용할 수도 있고 5가지 상품에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원금 보장형 정기예금도 내가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펀드에도 운용을 할 수 있고요. ETF에도 운용할 수 있고 ELS에도 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용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운용을 내 바구니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하면서 각 금융기관이 이 퇴직연금, 연금 자산에 자동으로 운용을 해주고 자동으로 운용에 대해 운용 결과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운용한 내역을 리밸런싱 해드리고 이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도 관심 있게 운용 상품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혜택은 좀 많은데 이 상품이 굉장히 복잡한데 맞습니다. 운용하기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우리 PB 입장에서 조금 뭐 이거 가입하는 분들한테 네. 뭐 조언을 한다면 예. 뭐 키워드나 뭐를 하나 네. 어떤 말씀을 하실 수 네. 있어요? 연봉 5천만 원, 세후에 세전에 5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공제하거나 실수령이 많이 조금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개인별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연금형 상품은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만 55세에 연금으로 받아야지 그러한 받을 거를 가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중도해지 안 하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정말 지금
젊으실 때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적립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적립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구니의 운용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든 뭐든 개인이 직접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상품이 굉장히 조금 운용할 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을 꼭 방문을 하셔서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좀 하시고 나서 상품의 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부도 늘 체킹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RP에 대해서 고재필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